자, 그러면 파트 2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자계, 자기회로. 자, 평등 자장의 B 웨버 퍼 메타 제곱의 자속 밀도 속을 V 메타 퍼 세크 속도로 가지는 전자의 움직임일 때 받는 힘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전자를 우리가 이제 E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F는 이걸 우리가 Q인데 Q 대신에 V, 그 다음 E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고 이게 전개색이니까 전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볼트 메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E에다가 전압은 뭐예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분의 1 전압을 따로 쓰면 전압은 유기기전력이 BLV라고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LL 지우고 써버리면 EB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EBV 또는 BEV 이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답이 3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자, 로렌츠의 힘 뭐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로렌츠의 힘이라든지.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 뭐 이런 거 때도 조금씩 나오고 했습니다. 물리 문제 예전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패러데이 렌즈 법칙. 자, E는 마이너스 N의 d파의 dt죠. 그죠? 자, 크기는 패러데이 방향을 렌즈다. 그죠? 유도기술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 방향 보고 렌즈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유도 방향의 방향은, 근데 발전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전동기는 왼손 법칙.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 발전기 오른손 법칙. 자, 그 다음에 힘을 물어봤습니다. 전동기, 그 다음에 왼손 법칙. 자, 금방 되겠죠? 전동기는 왼손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법칙이냐 물어봤는데, 자,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 전류가 감소하면 이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성질이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반대 방향이란 의미에서 렌즈 법칙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E는 마이너스 N D 파이의 DT. 자, 요거는 이제 잘 하면 이런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뭔가 여기에 뭐 이렇게 금육이나 이런 걸 갖다 놨을 때 자석을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죠? N극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걸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형성되더라는 거죠. 그죠? 밀어내려고 하면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죠? 자, 멀어지면 얘를 땡겨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겠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렌즈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 법칙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손가락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오른쪽 법칙에서 셋째 손가락의 방향은 물어봤는데, 요거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힘, 자, 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FBI, 힘의 방향,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인데, 여기 유도 전류죠. 유도 전류. 다른 말로 유기기전력의 방향.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준호 문제들입니다.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거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는 준호 문제. 땡큐 하고 받아야 됩니다. 자, 쿨롱의 법칙 중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자극의 세기의 곱셈 비례한다는 맞는데 그 뒤에 뭔가 틀렸나요? 잠깐만요. 볼까요? 자, 제곱의 반비례인데 여기가 틀렸네요. 그죠? 비례한다 해야 되는데 반비례. 그죠? 이게 틀렸네요. 나머지 패러데이 전자법칙은 크기는 ND 파이의 DT하고 같다 이 말이죠. 렌즈 법칙은 방해하는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은 오른나사 진행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전류의 방향은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류의 방향, 왼손 힘 자전은 중지 방향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환상 솔레노이드. 자, 환상 솔레노이드는 이런 원형 코어에다가 이렇게 환상으로 계속 감는 거죠, 그죠? 그때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N에 감았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HL은 NI에서 자, 이 L이 뭐라고요? 자,
자, 이 둘레 된다. 그죠? 그래서 2파이 r분의 n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지름 r이고 건수 n인 원형 코일의 I 한 표 그럴 때 중심이 자기장. 자, 비오사버의 법칙 생각하시면 되죠. h는 자 2r분의 ni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델타 h가 어떻게 됩니까? 4파이 r의 제곱이었죠. 자, 그 다음에 i의 델타 l의 사인 시타인데 우리가 원형 코일 중심은 여기 90도이기 때문에 그냥 1이 되고요. 그죠? 1이 되고 그럼 i 델타 l인데 이걸 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다 더하면 i는 그대로 있고요. 이게 2파이 r이 되고 밑에는 파이 r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싹싹 날아가면 2r분의 i 가분 횟수가 있으면 n 이렇게 그죠? 2r분의 ni. 자, 환상 솔레노이드의 외부 자개는 이건 무조건 0이죠. 자, 이거는 그냥 0으로 이렇게 바로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m당 건선수가 100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10A 전류 흘렀을 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개는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HL은 NI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1m당 했기 때문에 우리가 H는 이제 여기에 NI에서 스몰 n을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m당 100이니까 100 곱하기 10이 되어가지고 1000 암페어 턴 퍼 메타당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똑같은 문제가 있네요. 자, 솔레노이드 외부 자개 보자마자 그냥 계산 안 합니다. 0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는 자, 요거 조금 전에 했던 문제네요. 그죠? 길이당 100에다가 10을 곱하면 되니까 1000.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 10cm인 권수 중심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H는 그죠? 이거는 2R분의 NI. 자, 2가 있고 R은 반지름이 10이니까 0.1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N은 20회.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 지워지고 10이 되고요. 한 개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30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2R분의 NI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가겠습니다. 26페이지. 자, 원형 코일의 중심 자기장 10회가 맞다. 그죠? 그러면 H는 자, 2R분의 NI 됐습니까? 자, 그래서 N 10 I 5 2 곱하기 0.1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500이고 20이니 2로 나누니까 25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 또 있네요. 계속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H는 자, 원형 코일 중심 2R분의 NI 됐습니까? 자, 2 곱하기 0.25분의 10 곱하기 10. 자, 이거 계산하면 200이 나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원형 코일. 자, 2R분의 0.5죠. N 10 0.1 이렇게 하면 그죠? 10이니까 1A 턴 퍼 메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반지름 0.2 건수 50인 코일의 중심 자기장 세기가 850다. 전류의 세기는 얼마인가? 자, 이거는 이제 이걸 줬다. 그죠? H는 2R분의 NI에서 I를 구하라 그랬다. 그죠? 그럼 I는 N으로 H 곱하기 2R을 하면 되니까 H가 지금 8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 곱하기 R이 반지름이 0.2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50이니까 계산기 눌러보시면 6.8A. 자, H는 2R분의 NI 뭐예요? 원형 코일 중심 자기장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 나오죠. 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자, 히스테리시스 문제네요. 히스테리시스 곡선과 가로축이. 자, 이게 가로축입니다. 그죠? 이게 세로축이고. 가로축이 만나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보자력이 되겠죠. 여기 HC에 대한 거. 그죠? 세로축과 만나는 건 잔류자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횡축과 종축. 자, 가로횡, 횡축은 자기장의 세기. 종축은 자속 밀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선의 최대 자속 밀도는 1.6이고 주파수는 1배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와류손의 최대 자속 밀도는 얼마입니까? 2 이렇게 되는데 그죠? 주파수는 F의 제곱 형태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자, 4번 문제 영구자석의 재료에 적당한 것은 잔류자기와 보자기의 크다. 이것도 이제 여기서 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합성 인덕턴스 문제가 또 나오네요. 자, 이제 보면 자, 두 개가 있는데
합성 인덕턴스인데 이게 이제 가해지는지 차해지는지 이제 차동 접속인지 가동 접속인지가 안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식 L1 더하기 L2 플러스 EM하고 여기 가동입니다. 그럼 차동은 EM이겠죠. 이걸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빼면 4M이 되죠. 그래서 M은 4분의 L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죠? 여기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지금 문제의 가동 접속이니까 더할까 더하기 2M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누설 작속이 없는 경우에 합성 예능 뜻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자, 자기 가동 접속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L 플러스를 물어봤는데 L 더하기 2배의 M. 자, 50, 70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60 이렇게 되네요. 그죠? 120, 120 되니까 240.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제 가동하고 차동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의 큰 쪽과 작은 쪽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L 플러스와 L 마이너스 차이는 아까 4M이라고 했죠. 그죠? 4M이고 M은 4분의 L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자, 직각일 때는 무조건 0이다. 그죠? 코일이 상호 인덕턴스는 0입니다. 세규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섭이 없습니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코일이 직접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에 M이 없다. 그죠? M이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혈압계수가 1이면 K가 1이라는 뜻이죠. 그죠? K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L1, L2분의 M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은 루트 L1, L2 이걸 찾으시면 되겠죠. 답이 M, 다시 M은 루트 L1, L2 그죠? 다시 K는 루트 L1, L2분의 M 또 M은 K의 루트 L1, L2 이렇게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체 인덕턴스가 160이고 코일 두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면 결합계수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결합계수 K는 이게 150입니다. 그죠? M은 자, 루트 자, L1, L2니까 160 곱하기 250이겠죠. 이거 계산기 눌러보시면 0.75가 나옵니다. 자, 다시요. K는 루트 L1, L2의 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동일한 문제네요. 그죠? 두 코일의 결합계수는 자, K는 루트 L1, L2의 M. 자, M은 지금 60이고요. L1은 200. 다음에 450. 요걸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0.2.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 인덕턴스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체 인덕턴스 L은 자, L분의 U의 A의 N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찍어주셔야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와 건수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L은 N 제곱이다. L분의 U의 A의 N의 제곱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의 감정인 권수를 세배하면 인덕턴스는 자, L은 N의 제곱, 3의 제곱, 9가 되겠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환상철심에서 평균자료 L, 길이 단면적 A, 투자율 뭐 이렇게 있을 때 상호 인덕턴스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M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죠? 루트의 자, 루트의 L1, L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L1에 대해 써보면 자, L1은 길이는 똑같죠. 길이는 L이가 L에 U에 자, 투자율 B, US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US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U에 US.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하면 U라고 써야 되겠죠. U에 그 다음에 여기에 단면적이 A입니다. 그죠? A고 건수는 N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거 U에 A에 그 다음에 N2의 제곱이 됩니다. 이 루트 씌우니까 빠져나오는 건 L이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투자율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N1, N2도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투자율을 그 다음에 면적도 빠져나오겠네요. 근데 여기서 투자율은 뭐예요? 투자율은 U 제로의 US L의 U N U2의 A제곱 L의 U1이 아니고 N1 N1 N2의 A. 자,
N1, N2의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요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려를 하면 지금 보면 L분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있고, 그죠? 그 다음에 US가 있고, A의 N1, N2 이렇게 돼서 공식이 되었습니다. 자, 요 문제도 기현사에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산업기사 기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문S N은 200회. 그 다음에 여기는 N2가 되겠네요. 그죠? 300회. 200회 코일에 1A의 전류를 흘릴 때 300회 코일에 소개하는 자속이 4 곱하기 10 마이너스 몇 승입니까? 4승 외우고 있다. 이 코일에 작용하는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이런 걸 봤습니다. 그죠? 자, 14번 문제. 자, L1 코일이 있고요. 그죠? L1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L1 코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N2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N1이 200회래요. 그 다음에 N2가 300회고요. 여기에 이제 200회 코일이 1A를 흘렀대요. 1A를. 그때 300개 코일과 3개 하는 자속이 300 코일과 3개 하는 자속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답니다.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라는 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내가 I1에 대해서 이 자속이 발생하는 자속이잖아요. 자속에 그 다음에 코일은 N2에서 생기는 거죠. N2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공식 기억납니까? N5는 Li죠. 그죠? Li. 그래서 여기에 L 대신에 M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M. 이렇게 그죠? 그러면 M은 I분의 N5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생기는 자속이란 건 뭐 전류1에서 생기는데 이 N2가 감겨있는 데서 생기는 거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N은 얼마예요? 전류가 1A에 있다. 그죠? 자속은 지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고 가문 S는 300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3, 4,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하면 0.1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자, 이 문제도 사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N5는 자, Li가 되죠. Li.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L을 구하라 그랬는데 L은 자, I분의 N5가 되죠. 이렇게 쓰시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코일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떤 철심에 코일을 이렇게 하나 감아놨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철심 있다 치면 이렇게 감아놨다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전류를 이렇게 흘렸대요. 코일 1A를 흘렸대요. 근데 여기는 200개가 감겨있고 여기는 300개가 감겨있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세교한 자속이 얼마냐면 얘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럼 여기는 300개 감겨있고 그러면 여기에 뮤추얼 인덕턴스를 계산하라 하면 자, M은 어쨌든 I분의 N파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동의하시죠. 자, 하시는데 이때 이 상호 인덕턴스는 뭐예요? M은 이 1차 전류에서 2차로 넘어오는 자속에 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때 생긴 자속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은 자속이니까 얘는 그냥 자속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고요. 왜냐하면 같은 자속이 흐르겠죠. 자, 가문 S는 뭐예요? 이쪽에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300개를 써야 되겠죠. 그죠? 300개 써야 되고 그 다음 전류는 1차적 코일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이기 때문에 얘는 1A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M이란 게 결국은 I1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이건 N2가 되고 이거는 파이 원인데 이거는 사실 뭐 파이라고 그냥 해도 되죠. 왜냐하면 여기 공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우리가 0.12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코일이 서로 근접했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환하면 다른 쪽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요건 상호유도라고 하고 요걸 상호유도에서 생기는 인덕턴스를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자기 에너지 2분의 1 Li의 제곱을 물어보네요. 그죠? 이 L은 2분의 1 Li의 제곱입니다. 같이 가져가셔야 될 게 2분의 1 CV의 제곱이죠. 그죠? 요거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2분의 1 CV의 제곱. 자, 2분의 1에다가 L이 20이에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3승. 전류가 20의 제곱이네요. 20 곱하기 20. 자, 계산하면 4.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는 2분의 1에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10 곱하기 10.
100이죠. 자, 이렇게 쓰시면 2가 나오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줬고 전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Li의 제곱에서 에너지가 얼마냐면 지금 25였고요. 2분의 1의 L은 지금 2였습니다. 그럼 I의 제곱이니까. 자, I의 제곱이 25다. 그럼 I는 루트 씌우면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2분의 1 Li의 제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그래서 쭉 풀어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에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공식을 지금, 제가 앞 시간에 그 설명에서도 2분의 1 Li 제곱 많이 언급됐지만 지금도 벌써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Li 제곱, 2분의 1 CV 제곱, 뭐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많이 남은 문제가 좀 급하게 왔네요. 그죠? 생각보다는 그래도 한 20분 정도 걸렸네요. 자, 여기서 이제 2분의 1 Li의 제곱하고 많이 나오는 거죠. 2분의 1은 2분의 1 Li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원형 코일 중심 자기장 H는 2R분의 Ni, 환상 솔레노이드 H는 2πR분의 Ni, 그죠? 환상 솔레노이드. 그 다음에 원장 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2πR분의 Ni. 그 다음에 두 도선에서 작용하는 힘 F는 R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I1, I2, 그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 L은 L의 U의 A의 N의 제곱. 그 다음에 M은 어떻게 됩니까? K의 루트의 L1, L2, 그죠? 이런 거 결합계수 K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자기장 R은 U의 A분의 파인데 얘는 결국 전기장하고 시그마 A분의 L, 참 파이가 아니고 L이다, 그죠? L. 이렇게 되는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전계하고 정장계는 그렇게 푸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이론의 1장 직류, 2장 정전계, 3장 정자계, 자기회로까지 해서 오늘 지금 제가 마무리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하고 이번 주에는 지금 개인적인 일 때문에 아마 못 올 것 같고요. 다음 주 보고 시간적 여유가 허락한다면 이제 그 교류 파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류 파트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론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고 그 다음 직류 파트에 이론을 지난번에 한번 올렸는데 조금 너무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올리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나온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정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올려가지고 전기 이론부터 마무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전기기기 빠르게 요점 위주로 먼저 살펴보고 관련 문제 한번 푸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